근데 LTE 모델에 또 단점이 있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할 때 고민하게 되는 한 가지를 같이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보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와이파이 모델로만 살까? 아니면은 셀룰러 LTE를 지원하는 모델을 살까? 이거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 고민 해결에 앞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해 보고 있잖아요. 정말 매력적인 모델인지 제가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인치 이렇게 큰 화면을 가졌지만 휴대하는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은 641, LTE 모델은 643g입니다. LTE 모델을 선택해도 2g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휴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2.9인치인데 이렇게 휴대성이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대화면에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는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께는 5.9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일부러 휘지 않는 이상 절대 휘어질 일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했었지만 휘어진 문제로 걱정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경쟁력은 디스플레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면이 슬림한 베젤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두께로 되어 있어서 완벽한 디자인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상단에 노치 영역이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베젤 영역에 트루데스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트루데스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죠? 페이스 아이디로 보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비춰주고 싹 들어주면 바로 보안 해제가 되는 그런 편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요. 해상도는 2732-2048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120Hz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서 빠른 주사율이 필요한 순간 더욱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맞는 게임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아무래도 만지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지문도 많이 묻게 되고 또 반사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이 되어 있고요.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된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굉장히 낮은 디스플레이예요. 화면을 볼 때 그리고 만졌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3의 넓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니트 밝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봤을 때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12Z 바이오닉이 들어갔죠. 이게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들이 많지만 사실상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늘었나요? 느리지 않습니다. 원래 최고의 사양에 올라갈수록 조금씩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낮은 사양의 PC를 사용할 때는 1년이 지나면 2배 빨라지고 3배 빨라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스마트폰도 작년에 나온 폰이나 지금 나온 폰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머무르게 되면은 조금 상향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12Z 바이오닉도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변화를 보여줬다는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다른 사용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래픽 작업을 하든지 동영상 작업을 장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노트북보다 빠른 성능을 가진 게 아이패드 프로 4세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은 이 카메라 영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대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만화소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1000만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125도 화각을 가진 그런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공간을 더 넓게 한 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활용도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옆에는 큼지막하게 라이다 스캐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빛을 쏴서 반사되어 오는 거리를 파악해서 공간을
파악하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로봇 청소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봇 청소기 보면 위에 막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라이다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변 공간을 파악해서 이 공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이패드에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기존의 태블릿 PC에도 없었고 폰에도 없었던 센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넣었나요? 애플은 그렇지 않죠. 애플은 이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AR 서비스에 한 단계 진화된 서비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AR 서비스는 다 돼요. 폰도 되고 아이패드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을 파악하는데 1차적인 파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AR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은 라이다 스캐너를 적용해서 더 성숙해진 AR 서비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케아 서비스도 기존에 그냥 가구를 배치하는 1단계적인 AR 서비스를 보여줬다면 공간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건축, CAD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패드의 라이다 스캐너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이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더 정밀해지고 더 정교해진 그런 실감 넘치는 게임들을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애플은 단순히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까지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달라진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통해서 달라진 AR 서비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의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포인트로 특정 서비스를 누르시고요. 사람을 비춰보세요. 그럼 사람의 키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라이다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음악 감상할 때, 영상 감상할 때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급의 그런 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노트북을 대체하고자 하는 애플의 야심찬 미래 계획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액세서리가 매직 키보드입니다. 매직 키보드를 장착하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더욱 완벽한 노트북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키보드가 맥북에 들어가는 키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가 들어갔죠. 그만큼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패스스루 방식의 충전 단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단자가 하나 더 남는 그런 여유로운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 아주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주지 못했던 다양한 매력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다는 점. 하지만 이 제품은 매직 키보드예요. 즉 입력에 최적화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무게를 떠나서 그만큼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LTE 모델 살까요? 와이파이 모델 살까요? 이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가격차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20만원이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20만원인 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용성을 또 생각해보면 또 엄청난 큰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아무래도 와이파이 망이 있는 곳에서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 회사, 커피숍 이런 데서 그냥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고요. LTE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지하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LTE 모델의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모델도 핫스팟이나 테더링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둘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뭐 괜찮지만 그걸 주구장창 연결해 놓고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LTE 모델에 또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요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요금도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KT를 쓰고 있는데요. 데이터온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LTE 스마트 기기 한 대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와이파이 모델보다는 LTE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
요금제가 공짜니까요. 자신의 요금제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5G 요금제 많이 이용하잖아요. 5G 요금제에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페셜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까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금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태블릿 PC를 선택할 때도 LTE를 선택할지 와이파이를 선택할지 확실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5G 요금제도 아니고 또 낮은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LTE 태블릿 PC 혜택이 없다. 그런데 나는 LTE 태블릿 PC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또 관련된 요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투게더 라지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11,000원에 데이터 1기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차라리 요금제 올려가지고 무제한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폰과 아이패드를 더 최적의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와이파이 LTE 선택 기준 아셨죠? 자신이 요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LTE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분이라면 와이파이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제에 적합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